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계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월간 계란의 미디어 전략 PT를 맡게 된 파란만장하조의 전대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 전략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페인의 목표는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자율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획 방향은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타겟을 확보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선식품 결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나날이 계란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란시장은 최근 AI 바이러스 이슈 등으로 인해서 계란값이 크게 비싸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간 계란은 이러한 계란값 파동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균등한 가격을 유지하는 새로운 차별점을 내세우며 전년도 대비 323%나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간 계란은 프리미엄 계란 시장에서 타사 대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간 계란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를 현재 타 경쟁사 대비 낮은 시장 점유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간 계란만의 새로운 USP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월간 계란의 USP는 기부, 정기구독, 안심먹거리로 총 3가지입니다. 하지만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단기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USP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부는 월간 계란의 브랜드 가치이긴 하지만 이번 캠페인의 기간이 4개월인 만큼 이런 한정된 기간 안에 해당 USP로 핵심 KPI를 달성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독 같은 경우는 월간 계란 대표님께서 RFP 제한 시간에 정기구독보다는 낮게 판매에 집중해달라고 하셨기에 이 역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먹거리와 같은 경우엔 기존에 실습 테스트한 결과가 없었기에 아래 예시처럼 소재를 만들어서 건강과 프리미엄 가성비라는 타사와 차별화된 USP 소재와 함께 실습 캠페인을 통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건강과 안심먹거리 USP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프리미엄 가성비한 USP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내었고, 저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프리미엄 가성비를 저희의 핵심 USP로 선정하고 이를 월간 계란 측에 제안합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계란의 좋은 품질과 월간 계란만의 합리적인 가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핵심 타겟을 공략하는 전략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핵심 타겟은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것보다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다른 품목들보다 식료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아라는 강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맘카페와 같은 엄마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랐으며, 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광고 형태는 주변 지인 추천, 온라인 구매 후기, 커뮤니티 정보 등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인사이트를 통합하여 30대 여성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품목들보다 식료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며 이들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주변 네트워크를 신뢰하고 구매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계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공유되는 곳은 맘카페인데, 맘카페의 평균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하여 30대 기혼 여성을 저희의 핵심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소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들은 유기농, 동물복지식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유기농 계란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고 답한 30대 여성들은 사실 프리미엄 계란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동물복지 계란 구매 의향 변화에 따르면 프리미엄 계란의 가격을 듣기 전에는 약 64.3%의 사람들이 프리미엄 계란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프리미엄 계란의 가격을 들은 후에는 29.1%나 감소한 약 35.1%의 사람들만이 프리미엄 계란의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30대 여성들이 프리미엄 계란의 좋은 품질을 원하지만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프리미엄 계란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1%의 합리적인 계란이라는 컨셉으로 미디어 전략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있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기간은 월간 계란의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늘리기에는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기간 안에 핵심 KPI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광고, 프로모션, PPL, 바이럴을 위주로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미디어 전략을 고객 구매 여정 퍼널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퍼널에서는 만 개의 레시피와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매체를 통한 브랜드 DA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저희 월간 계란을 인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흥미 단계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인플루언서의 구매 후기와 그리고 파워 컨텐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주어 자연스럽게 이들을 고려 퍼널로 이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고려 퍼널에서는 이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때 인스타그램을 통한 판매 촉진 프로모션을 홍보하여 이들이 고민을 멈추고 바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제어 프로모션을 계획했습니다. 이어지는 미디어 전략별 매체 세부 집행 계획은 이정민 교육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전략별 세부 집행 플랜을 발표하게 된 파란만장하조 이정민입니다. 첫 번째 마케팅 전략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안합니다. 저희 조는 실습 캠페인 기간 SA와 DA 중 어떤 광고가 이번 제안에 적합한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같은 금액을 동일한 기간에 집행했을 때 클릭률은 SA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노출량에서 DA가 압도적으로 높아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KPI를 달성하기에 DA 광고가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안할 DA 매체는 만 개의 레시피 앱입니다. 앱 DA 광고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9.4%나 성장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만 개의 레시피는 총앱 다운로드 수 890만의 대형 요리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에서 각종 요리 레시피와 재료들을 공유하고 반응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앱 중에서 만 개의 레시피를 선정한 이유는 주 사용 고객 연령에 저희의 타겟 연령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메인 타겟인 30대 여성과 서브 타겟인 40대 여성이 식품과 레시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만 개의 레시피의 특성상 월간 계란의 합리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개의 레시피 광고 상품은 시작 팝업 배너, 푸시 알림, 네이티브 배너 DA가 있습니다. 3개의 게재 지면 중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큰 앱 푸시 광고나 팝업 광고를 배제하고 네이티브 배너 DA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시키겠습니다. 광고의 이미지 소재로는 아래 예시와 같이 프리미엄 가성비 USP로 효익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활용하면 메인 타겟의 이용률이 높은 만 개의 레시피에서 더 높은 효율을 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한 매체는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모든 게시물에 이미지를 동반하여 업로드하기 때문에 DA 광고를 집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의 메인 타겟인 40대 여성들은 메조미디어 2020 타겟 오디언스에 따르면 SNS 이용 목적으로 제품 및 정보 검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겟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드에 DA를 노출시켜 신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카카오 DA는 카카오 스토리 피드 사이의 네이티브 형태로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광고를 타겟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DA 소재는 저희 제안의 메인 USP인 프리미엄 가성비 USP와 정보성이 높은 건강 USP 소재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최대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가격, 할인 혜택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메인 타겟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DA 매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월간 사용자 수 10억 명 이상인 SNS 채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뒤에 페이스북의 로그인 기반 트래킹 추정으로 보다 상세하게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저희의 타겟층인 3040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정보를 얻는 SNS 채널이기에 DA 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실습 결과 인스타그램 DA는 카카오 스토리 DA 대비 낮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게재 지면에는 DA 광고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광고에 대한 소재를 함께 집행해 보겠습니다. DA 이미지 소재와 프로모션 소재를 함께 집행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모션 전략이 타겟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으로 추천인 코드 이벤트를 제안드립니다.
추천인 코드 이벤트는 정기 프로모션으로 기획하여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신규 유입 고객 양측에 6,000원 상당의 자사몰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가입자 수 확대뿐만 아니라 오가닉 바이럴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추천인 코드를 활용하는 경쟁사들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자연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프로모션인 만큼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여 광고주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정한 프로모션은 에그머니데이 이벤트입니다. 영어 에그에 들어가는 GG를 9월 9일에 맞추어 단 하루 특가 이벤트 진행을 제안드립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자사몰로 유입시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여 KPI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여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럴을 유도하고 월간 계란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전략으로 인스타그램 활동이 높은 타겟 행동에 맞추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PPL을 제안드립니다. SNS에서 검색 빈도가 높은 저희 타겟에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높은 육아맘 인플루언서와 요리 인플루언서들에게 PPL을 집행하여 제품 소개 및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겠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월간 계란의 좋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피드로 게시물을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시 텍스트와 같이 프리미엄 가성비 USB를 텍스트화하여 팔로워들에게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팔로워의 충성도를 활용하여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L의 경우 4개월 동안 월마다 10명의 인플루언서에게 PPL을 진행하여 일회성 PPL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간 계란을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마케팅 전략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바이럴입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심사를 통해 선별한 우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분야별 키워드별로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검색 결과 상단에 먼저 노출시켜주어 목표 타겟들이 상위 노출되는 인플루언서 컨텐츠를 보고 자연스럽게 월간 계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용 목적이 정보성 검색을 위한 네이버 매체의 특성과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는 30대 기혼 여성의 특성의 접점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타겟층인 3040 여성들은 인플루언서의 광고를 본 상품에 대하여 67%라는 높은 구매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래픽이 높고 공신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들을 위주로 선별하여 보다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월간 계란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부 미디어 플래닝 계획을 이 페이지를 통하여 요약해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페인별 예상 집행 계획입니다. 이 예산 집행 계획에서 특이점은 DA별로 매체마다 그 예산 집행 과중이 조금 다른데요. 이 과중이 다른 이유는 저희 실습 결과를 토대로 효율이 조금 더 높은 매체에 집중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매체와 광고 전략을 통합하여 저희 제안서의 전체적인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단계의 브랜드 배너 DA를 통해 약 1000만 회 이상 정도의 노출을 예상합니다. 인플루언서 PPL을 통해서는 저희가 섭외하는 인플루언서 약 250명을 통해 250개 이상의 컨텐츠와 그에 따른 많은 반응들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습 데이터를 통하여 저희가 제안한 USP 소재의 클릭률 약 1%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10만 명, 그리고 이들 중에서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약 1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메인 타깃인 30대 여성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계란으로 시장의 브랜드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레드오션인 프리미엄 계란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월간 계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월간 계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타겟 점유율을 높인다면 시장 점유율가 1위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맡은 파란만장아조 이정민이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조언 역할 소개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계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파란만장아조의 조장 허이서입니다. 저는 프로모션 기획과 매체 스케줄링 및 카피라이팅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아조의 발표를 맡은 이정민입니다. 저는 발표와 실습 캠페인 총괄,
매체별 세부 집행기획,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우주에서 디자인을 맡은 정하나입니다. 저는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였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였으며 미디어 믹스 및 플래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란만장화제의 발표를 맡은 전대한입니다. 저는 발표와 시장 및 자료조사를 총괄하였고 전략기획과 핵심 타겟 분석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화조에서 시장조사, 데이터조사, 매체 분석 보조를 맡은 하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4부 5번째 발표조인 파란만장화조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차정환 전무님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의사항보다는 뭐 칭찬을 좀 하면요. 우선은 프리젠터가 자신감 있게 PT를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듣기 좋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으로 알아듣기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갖다 어려운 내용도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아주 또박또박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프리젠터 칭찬하고요. 컨셉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프리미엄 갓선비라는 그런 컨셉을 잡았고, 또 거기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또 빼고요. 그런 과정도 좋았고, 만 개의 레시피 같은 그런 매체 활용도 재밌었고, 또 에그머니 데이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적으로 좀 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행안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친구들이 이렇게 기획안에서 컨셉추얼하게 잘 뽑아낸 것은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대한민국 1% 합리적인 계란이라는 저 카피를 보고 그냥 과거에 이제 좀 예전에 대한민국 1% 렉스턴 광고 이런 것들에 익숙했던 사람으로 이제 보면 이 프리미엄 계란이라는 이미지가 뭐 강남 8학군 엄마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계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주셨던 슬로건이나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그러니까 프리미엄 계란의 합리적인 가격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글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가치 소비라든가 ESG라든가 이러한 그 개념들과 혹시 이 슬로건이 상충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맨 처음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던 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부나 가치 소비적인 부분은 분명히 고려하였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거는 4개월 동안 월간 계란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소비나 정기 구독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월간 계란의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소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캠페인에서는 저희가 강조하였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는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 소비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접하고 알게 될 텐데 그럴 때 소비자들의 가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브랜딩이라든가 그 합리적인 가격 이런 부분들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지금 이 ESG 이런 쪽은 좀 이성적인 생각이나 이런 들이 강한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걱정이 좀 돼서 그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 예, 네. 잘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일단 월간 계란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월간 계란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을 때 가치 소비적인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월간 계란의 좋은 이미지와 그 이미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시너지를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4부 마지막 발표조인 파란만장하조였습니다.